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증시도 전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개파락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내 종목도 뚝 떨어져가지고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파락 이후에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도 그렇고 파월이 이틀 전에 한 얘기가 또 강하게 작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긴축을 멈출 생각이 없다.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 역시 유럽 쪽에서도 ECB 리가르 총재가 했던 발언 역시 파월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으로 긴축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 할인율 때문일까요? 외국인들은 밑에서 매수하면서 지수를 된 시점부터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물, 코스피 쪽에 대한 매수세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 굉장히 많은 폭에 대한 아침부터 조금씩 들어왔는데 현재 4,600억대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한 3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그만큼 파는 쪽도 많지만 사는 쪽이 그거보다 조금 더 한 300억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약간 개별적으로 변동성의 차이를 조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약간 눌림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박스권의 형태가 조금 더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수적인 전반적인 흐름에 약간 처져 있다는 느낌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9월 달의 하락 부분이 아닌 6월 달의 하락이 있었던 이 하단 구간,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들어 온 구간, 이후로 떨어졌던 부분은 힘이 빠지지 않고 시장의 공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쏟아진 물량을 우리가 아닌 메이저들이, 세력들이 담아갔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 구간이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 6, 7월 달의 어떤 저점 구간은 이 흐름상 안에서 박스권 형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수렴 형태, 좁아지는 가격의 변동성이 점점 얕아지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크게 변동을 하면서 아래로 깊게 떨어지면 그만큼 또 크게 올라가는 박스권 형태가 그렇습니다. 내려간 만큼 다시 돌아올라오고요.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확장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또 하락에서 저점이 어느 위치에 잡히고 추세 전환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어떤 주요 기업들의 강세보다는 이제 회전되는 테마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트렌드를 좀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트렌드로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은 리오프닝은 한번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관련주들이 끝나지 않았다. 그 트렌드가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결국 그들도 조정을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그들이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가 겪었던 확진자 폭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점점 완화될 경우, 그리고 확진자가 폭증했다가 줄어드는 시점,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돌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진단키트 쪽이 조금 도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 특히 수젠텍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흐름성을 만들었던 게, 삼성이 지금 먹거리가 디램 쪽에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가고 있는 쪽이 통신장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쪽이 오늘 에스테크라든지 각종 5G 쪽 관련된 부분이 통신장비 쪽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장비 쪽에 대한 흐름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어떤 트렌드, 이슈,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의 이슈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몸통, 시세를 만들어 놓는 구간 안에서 나는 작은 수익에 대한 어떤 포인트, 매수의 타점을 잡는 게 좋다. 벗어나는 영역,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도 아닌 그 시세가 한번 이슈로 만들어진 트렌드로 인해서 이슈가 만들어진 구간 안에서 어떤 전략을 짜면은 아주 짧지만 그 몸통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어떤 큰 변화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 안에서 조금씩 쌓아가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제한적인 흐름성 그리고 확장기이긴 하지만 하락했는 만큼 상승도 가능한 흐름이니까요. 내려갈 때는 최근에 트렌드가 있었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시세적인 흐름, 지수로 예를 든다라면 지금 차트 화면이 보여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이런 몸통 11월 달에 흐름을 만들었을 때 종목들도 이 흐름에 타고 왔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트렌드화 됐던 기업들의 흐름들이 중간에 잡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몸통 안에서 기점을 찾아야 된다. 결국 뭐 단기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단기 이평을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흐름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내용성은 한 3일, 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소멸될 수 있다고 봤었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지켜보고 있더라도 화요일쯤은 조금 접근성을 두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이벤트 때마다 한 번씩 사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유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또 어떤 효과를 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점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다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조이시티를 10%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4,510원에 그게 사자마자 뭐 조금씩 흘러내려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빠네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가야 되나, 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좀 볼 수 있나? 한번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또 안 간다라고 사자마자 또 흘러내려서 안 가서 정리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그것도 샀더니 안 가고 또 흘러내려서 예, 또 팔고 예. 또 다른 데 가서 또 가고, 그게 반복되면 내 돈은 계속 갉아먹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 쪽에 대한 변동성이 요즘 조금 크게 나타났어요. 뭐 NC소프트라든지 대형주 쪽도 있지만 그런 눈치를 보는 흐름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요, 최근에 변동성은 크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했지만 시장에 어떤 수급성은 유입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높은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작년에 11월 달 이때 게임주들이 한창 좋았다가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어떤 시세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팔더라도 매수가까지 정도는 다시 재차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향후에 게임 시장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거예요. 뭐 콘솔 게임에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게임기 쪽 관련된 부분,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새로운 시장, 모바일로도 접근하지만 우리 이거 뭐 눈에 쓰는 거 있잖아요. VR, AR 들어보셨나요? 가상현실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또 게임은 같이 편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료적인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그렇게 손해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지해 보시고요. 앞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성을 보여줬으니까 재차 반등 나올 때 결정은 한 4,650원 정도 있잖아요. 4,650원입니다. 그 가격 정도 왔었을 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힘있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타지 못할 경우에 매수가에서 그 사익 가격에서 시간이 너무 길게 간다 싶으면 저희가 봤을 때 뭐 한 달 이내 정도, 내년 1월 달 초 중반 정도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 현금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아, 예.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케미칼. SK 케미칼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7천원에 25분. 18만 7천원. 7천 원이요. 25%요. 예,
네. 전에 무상기자 하기 전에 네. 40만 3만 원대 이렇게 사가지고 네. 중간에 좀 물좀 샀습니다. 이후에 유상증자 지나고 이후에 해서 무상기자. 무상. 네, 무상 증자하고 네. 난 이후에 그 흐름에서 네. 더 샀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예, 좀 더 샀습니다. 더 샀어요. 네. 무상증자는 사고 나면 깜짝 놀래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라고 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주식수는 늘었는데 예. 손실률은 또 깜짝 놀래서 더 사신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 그 뒤로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계속 내려오고. 예. 계속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비중도 어느 정도 차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더 사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력은 어느 정도 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업황이라고 하고 그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예. 화학적으로 연결을 둔다라고 봤었을 때 결국 오히려 경기 침체가 막 심하게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한번 온다라는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에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최대한 올라갔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깊게 더 이렇게 줘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말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금리는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적응해져 있지만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경기 침체를 느낄 수 있게끔 시장에서 뭔가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는 게 오히려 저는 화학의 바닥이 오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도 어차피 네.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와 네. 금리 아직 인상폭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본다라면 내년 상반기 1분기 때쯤에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좀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좀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 없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요. 오히려 한 10만 원대 하고 지금 현재 8만 원대 사이 정도의 흐름을 옆으로 조금 더 가는 박스권 형태 행보 느낌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월 달 정도까지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 없이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는가요? 뭐 업황 회복되면은 가장 민감성을 띠는 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얘가 뭐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뭐 화학 쪽이라는 부분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SK그룹의 SK지주 쪽이 아니라 이제 가족계로 있는 부분이니까 좀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일단은 뭐 매도 관점은 아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6월 달 하락했던 이 구간까지는 결국 회복할 가능성 많아요. 중간 배당을 했던 한 12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쯤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10만 원 위로 한 11만 원 정도 위로 주가가 넘어설 때 그때가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때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2월 달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는 부분이고 했으니까 한 2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파미세력 네. 11,500원에 5%예요. 11,500원에 5%요? 예. 어제 오늘 이게- 사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지금 네. 몇 개월 됐어요. 전번에 본전이 왔는데요. 네. 바로 또 저기 지수가 내려가니까 하여튼 또 10,000원대로 내려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좀 넘었어요. 네. 저기 이거 산지는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지금 요새 많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사더라고 보니까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최근에 좀 사는데 뭐 그래요. 내려가는 걸 또 기다릴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냥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내려가는 네. 게 싫다라면은 한 반틈 네. 정도면 팔아고요. 오히려 네. 저는 내려오면 또 사도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국 이슈를 좀 받은 거예요. 중국 이슈도 아. 중국 이슈라기보단 미국의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쪽에서 자꾸 예. 재료 엊그저께 모멘텀을 나오더라고요. 주니까 그러니까 원료 예.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도 좀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가치적으로 해석한다라면 이게 뭐 그 주가 부양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다만 우리가 시장 자체가 하락했던 부분 이전에 뭐 네. 원숭이 두창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때 뭐 예, 맞아요. 특별한 모멘텀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거는 아니 이 회사가 계속 좋지 못하는 갈 것 같으면 돌아올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슈를 탔고 흐름을 만든다는 거는 이전의 가격을 한 번쯤은 회복하고 어차피 저항이라는 구간은 내가 예. 한번 시도해본 세력 입장에서도 이쪽에 어떤 매물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세라는 게 또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단기에 저는 한 번쯤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온다라면 이번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줄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저는 한 12,000원대 정도, 12,000 한 500원 정도로 봅시다. 그 정도면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는 네. 보고 오래 기다렸고 해서 내가 거기에 보상을 네. 받아야 돼라는 생각은 그것도 아니, 제가 봤을 때 보상이 네, 제가 봤을 때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시세는 더 나올 것 같으니까 12,500원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때 다 매도해버려요? 네, 다 매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신라젠이요. 신라젠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000원에 30%요. 왜 샀어요? 왜 샀어요? 예? 왜 사신 거예요? 아니, 그냥 최고 권유를 좀 사봤어요. 네, 잘못 권유했네, 그죠? 잘못 네. 권유했어. 진짜 이거는 뭐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뭐고요. 이것도 지금 이게 풀려서 그런 거지. 이것도 이게 좋게 뭐 어떤 좋은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준 거야.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얘가 돈을 버는 게 있냐. 정지 먹었는데 안 좋은 임상 3상도 안 됐는데 뭐 행령 배임이나 이런 문제들하고 안 좋게 계속 될 수 있는 문제가 그냥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정권의 힘을 좀 받았다,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풀렸던 게. 근데 다만 많은 주주들이 묶여 있다가 운이 좋게 다 털고 나갔는데 아마 그분들은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원래는 팔았던 게 다시 또 좋아질 것 같은 다시 사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지가 풀렸다는 거 이외에 그 기대감 이외에는 새로운 뭐 긍정적인 내용은 저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로또 그러니까 지인분이 그 로또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로또 한 장 사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로또 당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일단은 하단까지 워낙 내려와서 기술적인 부분이 한 번 있다라면 뭐 정지되고 이런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대로 또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반등이 올 것 같은데 매수가 근처에서 저라면요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예.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는 노루홀딩스요. 노루홀딩스요. 네, 네. 노루홀딩스가 매수가가 1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인데, 네, 이걸 제가 좀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회사가, 네. 그때 잠깐 확 오르다가 떨어질 때 샀는데, 그때부터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내용은 모르고 뭐 거의 사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여기 주식시장에서 내동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오르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TV에서 뭐 얘기하고 이러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사서 그 뒤로는 나는 어떤 대응이라는 부분, 나는 기술이 없는데 뭔가 욕심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수익을 주기를, 나한테 수익을 주기를.
그런 네. 관점이라서 이거는 일단은 얘기 드리면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올라오는데 대응을 안 하면은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내 매수가 안 왔다라고 해서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네. 자산 20%는 계속 그냥 이 회사가 뭔가 큰 일이,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는 결국 내가 투자 잘못한 거야. 맞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 그렇죠. 잘못하니까 인정을 하고 그 인정분에 네. 대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반등은 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고요. 2번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한 번쯤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뭐 깊게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페인트 네. 쪽이라든지 뭐 탈마 쪽으로도 한 번씩 엮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페인트 네.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관련성으로 네. 이슈 뭐 붙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거는 지금 홀딩 괜찮아요. 들고 계시고 아, 한 12,000원대 정도 오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네.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홀딩 의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전력이고 네, 25,600원에 30%. 25,600원에 30%요? 네. 30% 오래 기다렸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예. 뭐 일단은 한국전력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시장에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더 올라오겠죠. 조금 더 갈 것 같고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매수가 근처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네. 이제 그 매수가 근처까지 조금만 더 이제 올라오면 조금 손실 나더라도 정리를 하고 일단은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매수가 넘어서 그냥 좀 더 계속 기다려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요즘 좀 들어가지고. 누구나 하는 고민이거든요. 누구나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그 누구나 하는 고민에 가장 우리가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팔면 더 오른다. 네. 내가 예. 사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점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왔을 때 팔면은 더 올라갈까 봐 뭐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 오르다가 또 말까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비중이 내가 30%예요. 네, 손해 볼 거 손해 좀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기준이 내 매수가 25,600원이다 라고 한다라면 저는 제가 보는 기준은 오히려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저는 중심이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일 것 같아요. 이 한국전력의 몸통은 여기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벗어나도 돌아 올라오고 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현재 얘는 재무적인 계산이 없고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수밖에 없다. 아직 확실하게 뭔가 대형 모멘텀, 대형 이슈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올라가도 24,000원, 거의 매수가 부근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 내가 봤을 때는 매수가 쪽으로 위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나는 비중부터 줄여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었을 때 내가 더 올라갈 초과분은 내가 줄여놓은 거에 위에 남은 걸로 가져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 어차피 나는 다시 또 매수 관점 고려한다라면 하단 쪽이 좋겠죠. 최근에 지금 현재가 부분. 지금은 하단이라서 더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 폭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는 매수가 부근이 한 23,500원대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줄이고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매수가 위쪽으로 오면은 나머지 비중으로 또 매수가에서 또 반틈 줄이고 나머지 10%는 또 올라가서 더 올라간다라면은 기다려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밑에서 팔았던 비중을 낮춰서 23,000원, 22,000원 쪽으로 조금씩 낮춰가면은 내가 한국전력이라는 부분에 투자를 이어갈 때 결국 내가 가져가야 될 하단 가격은 22,000원 아래쪽으로 단가를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네. 네. 그럼 이렇게 계획을 한 걸 세워두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계획한 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그래도 주식을 보는 관점에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는 나이대신 것 같으니까 조금 스스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요. 알았죠? 네네. 네, 잘해보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5,330원에 10%입니다. 5,330원에 30 원. 10%. 한번 기다려보죠. 이거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워낙 낙폭이 크고 이게 뭐 이런 이 미래에셋 벤처가 좀 떨어진 거는 벤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워낙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벤처 쪽에서 투자해 놓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악영향을 그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간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을 보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밀었다라기보다는 내년에도 좀 침체 국면이다,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한 5,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고 최근 그 가격 아래에서 조금씩 이제 그 변동성의 신호를 조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5,6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5,600원 이쪽에서 대응을 하시고 조금 더 옆으로 시간, 가격 하락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장대 한봉 하나 정도는 나올 만한 끼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장대 한봉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5,600원 위쪽에서 매도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조금 더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사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이게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에 가격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이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 2021년도에 상승이 대세 상승이 나왔던 초입선 구간, 이 구간에 대한 지지력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옆으로 이제 이 시간적인 부분이에요. 최근에 5월달, 6월달에 워낙 가파른 하락, 오늘 상반기 때 워낙 가파른 하락이 결국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를 준다는 거죠. 아직 이 위쪽에 많은 그 투자자들의 고인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럼 저항을 조금씩 해석하는 거는 시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넘기고 내년쯤에 한번 이 가격대 현재 박스권을 유지할 경우에 조금 진입성 가능하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그대로 두시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목표가가 저는 수익권을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연의 일정이 이번 주에도 저희 멘토님들의 오프라인 강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서울 여기 이데일리 센터의 KG타워에 있고요. 네, 여기서 김영구 멘토님의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황민영 멘토나 문현진 멘토님도 강연회가 인천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많이 가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장중입니다. 장중에 한번 찾아뵈서 장중의 어떤 흐름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장중에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네요. 조금 실적으로 좀 조용한 흐름인데
친환경 쪽 관련된 부분이나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 조금 조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비중이 60%나 가지고 계시네요. 56,000원대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56,200원 일부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어요? 60%나 들어가가지고 더 사도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다라는 부분은 비중에서부터 이미 나타난 것 같고요. 이거는 올라오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이 손해보고 또 비중 줄이면요. 올라왔을 때 본전에 또 안 팔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내가 잃었던 것도 생각해서 또 더 가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비중 60%라는 거는 애초에 투자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도 같은 겁니다.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능력에 맞는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지 60% 가지고 2% 내겠다가 아니라 10% 가지고 2% 내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가파르게 올라오면 비중을 20% 혹은 10% 정도로 낮추시고 홀딩하시고요. 아직 옆으로 가는 흐름성이 완전 돌아나가는 흐름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올해 연말 쪽으로 넘어갈 때 반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 꼭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고요. 매수가는 12만 1,000원이고 비중은 40%. 오래 기다리셨네요. 조금 더 기다리시죠. 저는 조금 더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에서 역시 똑같습니다. 최근 하락에서 박스를 뚫고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리온 수급이 굉장히 괜찮은 수급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왔는데 계속 끌고 가는 부분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 가격이 다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이 40%에서 수익을 바라보면서 이제 빵긋빵긋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욕심을 조금 줄이고 40%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면 2배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가감히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까지라도 줄여놓고 보시고요. 목표가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3%, 5% 정도 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12만 7,000원, 8,000원대 정도만 보시면서 한 8% 정도, 7, 8% 수익권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스튜디오네요. 네,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회사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 매수가가 19,950원입니다. 비중이 10%인데 최근에 조금 미디어 콘텐츠 이슈를 받아서 그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었죠. 근데 드라마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메타버스 붐으로 상승했던 게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변동성을 만든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이 시장의 분위기, 얘가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다른 쪽은 주도할 거고 대기업들의 메타버스 향 그리고 뭐 미디어 콘텐츠, OTT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다. 제가 얘기한 트렌드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반등성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공략하다가 지금 그냥 멍하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항 구간에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23,300원 구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8%입니다. 11,000원에 8%? 예. 네. 어떤 10월에 점이 매수했거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상승이 네. 시작되는데 얘를 지금 한 10,000원 정도 오면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해서 나오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전화 들어갔어요. 결국은 나는 일단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파는 계획이네요. 그죠? 근처에서 네, 네. 파는 계획이네. 그러면 네. 고민하지 말고 더 사지 말고요. 한번 좀 네. 강한 슈팅을 줄 수 있으니까 더 가는 네. 거 생각하면 에이 팔았더니 더 가네 이러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가요. 계속 꾸준하게 어떤 뭔가 내가 잘못된 투자는 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다르게 반복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더 어떤 그 다음의 움직임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동 매매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저 11,000원까지 올 것 같아요.
단기간에 한번 네. 시세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기업은 네. 계속 끌고 가는 데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매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 매수가 매도 네. 의견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오르비텍입니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8,100원에 100%입니다. 8,100원에 100%요? 예, 네. 1년 넘었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시네요. 걱정 안 되세요? 예, 예, 걱정 안 되세요? 굉장히 걱정이 100% 해놓아가지고 네. 시골에 사는데 엄청나게 네.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원전주인데. 네. 일단은 이거는 일단 기다리면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는 있어요. 올라올 거예요. 재무는 좋지 않지만 이 섹터 원전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죠, 아버님. 네. 네, 그 관련돼 있는 게 아직 이슈가 있고 이 회사가 이제 핵을 이제 분해하는 거나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좀 폐기물 처리나 이런 쪽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관련된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과 뭐 다양한 내용성이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건 맞아요. 가지고 계시지만 올라오면은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들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거 계속 들고 갈 기업은 정도에만 파야 아니에요. 됩니까? 저는 일단은 100%라는 비중 자체를 본전까지 기다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7,000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이게 좋은 기업 같으면은 좀 오래 동행을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조금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계속 가지고 있을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어떤 건전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제가 봤을 때 이슈만 되면은 한 7,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내려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으니까 7,000원 부근 정도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매도하세요. 다 팔진 않더라도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요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주식을 너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죠? 모르시지 않으세요? 네, 시골에 사니까 잘 몰라요. 보기도 어렵고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내가 TV 보고 누가 얘기하는 거 그냥 주워 들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내가 이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 공부나 이 정보를 더 가까이 가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관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 올라오면 매도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쪽이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마디 더 여쭤볼게요. 네. 여기에 이렇게 손실이 워낙 많거든요. 네. 매덕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거 다시 제가 한 매덕을 해서 그런 금액적인 물타기 것까지는 하면 안 되겠어요?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더 사면 더 살수록 늪에 빠져요. 제가 어린 친구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내 나이가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75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하셔야 돼요. 아버님 꼭 주식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닉스턴 바이오인데 2,500원 줬는데 자꾸 빠지네, 선생. 넥스턴 바이오고요.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2,500원. 2,500원이요? 네. 앞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기업적으로 이슈 재료를 한 번씩 붙이긴 하지만
올라올 때 이것도 기업적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한 내용성을 가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급등성은 나오긴 하지만 항상 그런 갑작스러운 시세 변동이 자주 나타나고 긴 시장의 조정 나오고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이 대시세라는 큰 시세가 이미 결정적으로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지 마시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표님 저기 그 상패나 이런 거 염려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직 이 상승 여력에 한 번씩 이게 주가가 뻥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올라오면은 매수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꼭 전략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롯데손해보험이고요. 네, 매수가 1,700원에 비중은요? 30%예요. 1,700원에 30%예요. 1,700원에 30%요? 예, 예. 네. 요즘 뭐 손보 쪽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다. 근데 뭐 실적으로 약간 그 실손이나 이런 쪽에서 변화가 좀 있는 부분에서 반등은 네.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급등성 어떤 흐름성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정도 네.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전 10월 달에 하락했던 부분을 좀 회복하는 정도? 그 정도만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얘는 단기는 아니고. 그렇죠. 한번 이슈가 되면은 그 이슈가 되고 난 뒤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네. 우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이 보험 쪽에 대한 보험 대출도 약정 대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자를 받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네. 반대로 해석한 보험 해약 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그런 네.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1,700원대인데 일단 저항 구간이 1,600원대 중반에 좀 있으니까 1,700원 정도는 한번 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좀 기다렸다가 네. 1,650원, 1,600원 이쪽, 1,700원 사이에서 오히려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현금화하고 좀 다른 쪽으로 천천히 기다렸다가요. 시장이 어떤 이벤트로 크게 떨어질 때 사 모으세요. 지금은 분명히 한 번 더 떨어질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선 현금화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18,000원에 15%예요. 18,000원에 15%요? 네. 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힘드세요? 조금 네. 이게 네. 지금 조금 더 5% 보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얼마쯤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뭐 올라오면은 뭐 방향을 바꾸는 거 저기까지 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이것도 손실폭이 그렇군요. 그래도 내 자산 비중 15% 정도잖아요. 좀 인정하고 네. 좀 더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긴 시간에 갔을 때 올라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6,000원, 15,000원대, 15,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뭐 비중을 다시 또 줄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지우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르는 의견을 잘 안 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밑에서 좀 맴도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승 여력 있는 한 16,000원대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AP 시스템인데요. 네. 지난주에 김형구 씨가 너무 이제 기획 고생했다고 이제 올게 왔으니까 갖고 가라 그랬는데 오늘 어떤 분의 시황 설명을 하는데 이거 당장 팔고 의학주로 바꿔라 그러길래 뭐 놀래가 지금 전화했어요. 좀 봐주세요. 네. 내년 되면 이거 완전히 지난번에 정말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네.
저기 자꾸 잠깐 말 끌어 죄송한데요. 혼자 얘기하시면은 저 얘기 듣고 전화 알겠습니다. 끊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예.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얘기 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분 저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데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장단에 맞추지 않고 내가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또 좋다고 얘기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뀌는 거야. 아니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모르는 건 뭐하러 샀어요. 그죠? 모르는 거 뭐하러 산 거야 도대체. 아주 깊이를 몰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괜찮아요. 저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꾸 낱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 저도 예. 그렇고 뭐 누구든 낱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샀으면 계획만 딱 정해놓고 아 나 이거 이탈하면 팔 거야.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갔는데 얘가 영 아닌 것 같다 정리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누가 이런 AP 시스템 얘기 안 해주나 하면서 막 찾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예. 제 얘기를 들으려면 제 얘기를 확실하게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저는 더 올라가요. 홀딩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가니까 예. 저는 한 22,700원, 600원 정도까지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향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 쪽으로 국내도 괜찮고 아무리 삼성이 안 좋다 해도요. 돈 잘 벌고 있어요. 소모품으로도 돈 벌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홀딩하시고 22,000원대까지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대한유화 16만 5천 원에 10% 샀습니다. 16만 5천 원에 10% 샀다? 네네. 네, 왜 또 올라와 있는데 위에 샀어요? 오래 기다린 건가요? 아니면 이제 산 거예요? 아, 12월 초에 샀습니다. 12월 초에, 그러니까 최근이네요. 그죠? 예. 근데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 되네요. 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화학 쪽에 대한 분위기 최근에 약간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 전환점 얘기가 나왔지만 이 가격이라는 건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화학이 워낙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너무 안 좋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 시장 분위기의 어떤 내용적으로 화학이 일시적으로 이제 회복 좀 하자, 기술적으로 잡아놓자, 어떤 흐름을 잡아놓자 올라온 건데 저는 이거는 매도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재무상으로는 이 들고 기다리는 쪽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손실률이 얼마 안 되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다시 다른 데서 분명히 벌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 분위기상 현재 매도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 5%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 현금화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일 올라와도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당장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업황상으로 봤었을 때 약간은 지금은 오히려 이 기업보다는 현금화하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말고요. 유튜브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28,200원이고요. 비중이 50%. 야, 모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28,000원대면은 시간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수급이 괜찮은 쪽이었고요. 그 외국인 쪽에 매도는 있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 관점을 가져줬다. 그 이유는 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받쳐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오늘 어제 약간씩 다시 유입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차피 사주는 영역이 이 하단에 얘가 살짝 올라섰던 이 하단의 부분에서와 그리고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라면은 상단 한 29,000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 일단 비중부터 줄여두시길 바랍니다. 비중 절반 이상 줄이시고요. 일단 매수가에서 조금 더 보는 한 3만 원 언저리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서 단기 이익 실현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뭐 주식을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부족하면 채우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본인의 투자 전에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